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파트 3입니다. 자, 파트 3 보면은 구체적인 준비 방법. 자, 어떻게 해서 면접장에 실제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6쪽을 보세요. 46쪽 보면은 구체적인 준비 방법 해가지고 먼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프레젠테이션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른바 이제 개인 발표라 그러죠. 자, 자기 개개인이 준비해 간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다 파일화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죠. 물론 뭐 꼭 컴퓨터가 아닐지라도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만은 일단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제 주제를 주게 됩니다. 그 면접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주제를 주죠. 그럼 그 주제 중에서 자기가 그 중에 가장 자신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제를 선정을 한다는 것이야. 첫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면접하는 면접관들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현력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생명은 표현력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주제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문성도 있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잘 꾸려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대목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시 전체적인 설명,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그 주제에 관하여 맨 처음에 자, 그 주제가 대충 이런 것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겠죠. 전체적인 설명. 그 다음에는 각 강론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릴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항상 논문을 써도 어떻게 합니까? 면접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자기가 전개시킨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고.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레젠테이션은 표현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언어로서 하는 것이잖아. 언어, 말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은 빨리 하지 말라. 빨리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특히 여러분들 이제 빨리 하지 마라라는 것에는 뭐또 들어가냐면은 이제 자기 지방 사투리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이야. 물론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는 그 지방에서 사투리를 쓰더라도 그 지방에서 알아듣겠지만 특히 국가직 혹은 또 공사공단이랄지 이런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접시험은 대단히 우리 대부분 그러죠. 뭐 지방색이 있어고 지방색에 맞춰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야. 이제 그게 문제야. 그리고 답변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야. 꼭 중요한 것만 해야지 필요 없이 여기 뭐 수식을 붙이고 과장하고 이 두 가지는 금지사항입니다. 말을 빨리 하지 말 것, 답변하지 말 것.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말하되 특히 6번에도 보세요. 많은 지원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태도, 흐지부지한 의견, 적절하지 않은 용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딱지 떨어지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확실하게 해야지. 어영병해가지고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주제에 대한 논리적 전개와 더불어 부드러운 시선 처리.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앞에 면접관들이 있다면은 내가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설명하면서 어떤 특정 면접관만 보면 안 되는 것이야. 만약 3명이 면접관이 계신다. 그러면은 골고루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이야기할 때 어디를 주시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눈을 주시한 것이야. 결국은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제스처도 너무 크게 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또 전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것도 문제고. 말이라는 것은 고저, 장단.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약간 높여야 되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범하게 깔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 프리젠테이션을 개인 발표를 할 때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오른쪽 페이지에 일단은 그 이색 황당 질문에 대한 대비라라고 해서 질문하는 유형이 나오고 맨 처음에 선택형. 애인이 친한 친구와 바람 피우면 누굴 택하겠는가? 만약 그 반대라면 정말 황당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는 우리 대처 요령은 정답은 없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꼭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원래 면접에 모범 답안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상식에 대해서 면접 상식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야. 무인도형. 자신이 홀로 무인도에 남겨진다면 가지고 갈 물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할 거기서는? 만약에 SK텔레콤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SK011 핸드폰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왜? 그 회사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황당형.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발표하면 되겠죠. 사교형.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놓을 수 있는가? 즉석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얼마나 된가? 그럼 자기 이것도 역시 솔직히 말해야지. 괜히 노래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애정형. 자기 집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얼마인가? 당연히 이제 한국전력이니까 그럼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또 하나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이트 맥주에서는 맥주와 소주 중 어떤 것을 좋아하나? 당연히 맥주 좋아한다 그래야 되겠지. 물론 이제 자기의 그 특성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답을 해줘야 되겠지. PR형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황당한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비책. 이제 꼭 또 여러분들 그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보면은 그 위에 허를 찌른 질문들. 자, 이런 걸 잘 낸다는 것이야. 거기에 맨 처음에 전일 당사의 주가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전일 주가가 얼마였는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런 문제야. 또는 오늘 일간지에 어떤 것이 나트냐. 항상 일간지라는 것은 매일 봐야 되겠지만은 매일 봐야 되니까 언론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말 나왔네. 내일 지구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컨대 스피노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일 당장 지구가 사라진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냐, 소감. 그런 건 간단하지. 7번 보세요. 휴가 일정이 상사와 겹쳤습니다. 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상사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답이나 혹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답 중에 하나겠지. 사실은. 그렇다고 두 사람 다 갈 수 없는 건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잘 전개시킬 것이냐. 정말 내가 휴가를 가야 된다. 내가 상사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게 정당성 있게 논리를 개진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상사가 가게끔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답. 또 9번에 선약이 되어 있는 주말에 회사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